얼마 전 모 수학 유튜버가 올렸던 영상입니다. 광동제약 복소수 수염차.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삼송빵집 복소수빵. 헐! 분명히 복소수 수염차, 복소수빵이라고 말했는데요. 음성인식은 복소수가 뭔지 모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녕, 베트입니다. 스마트폰에 복소수, 옥수수를 따로따로 불러주면 음성인식은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는 수염차와 빵이라는 단어가 복소수보다는 옥수수와 어울릴 확률이 월등히 높아 음성인식이 보정을 해준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수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쟁과 비즈니스 같은 치열한 생존 게임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문과 선택 과목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확률과 통계입니다. 음성인식 말고도 확통으로 성공한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컴퓨터와 수학을 전공한 리드 헤이스팅스는 1997년 넷플릭스를 창업합니다. 초기 넷플릭스는 DVD 대여점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동네마다 비디오 가게가 있었죠. 아마 한 번쯤 연체료 제대로 내고 빡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체료 때문에 빡친 사람은 미국에도 있었으니 헤이스팅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초기 넷플릭스는 연체료를 받지 않는 우편 대여점이었습니다. 봉투는 빨간색, 고객은 연체료 대신 개인정보를 넘겨줘야 했으며 빨간 봉투에 1점부터 5점까지 영업평점을 제출해야 했죠. 평점이 쌓여가자 고객들은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DVD를 추천받게 되는데 어떻게 알았지? 취향을 저격당해버린 겁니다. 이 신들린 추천 시스템 덕에 DVD 대여는 계속되었고 입소문으로 회사가 커지면서 오늘날 넷플릭스는 OTT 서비스의 제왕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디 가지? 오늘 뭐 먹지? 선택장애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은 검색 엔진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내가 검색도 하기 전에 페이스북과 인스타, 유튜브는 내가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을 알아서 띄워주는데 이게 바로 넷플릭스에서 시작된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오늘날 당신을 가장 잘 아는 건 당신도 당신의 가족도 아닙니다. 이들이죠. 다시 넷플릭스 초창기로 가보죠. 최근 대여된 2000장의 DVD를 장르와 성별로 구분해보니 다음과 같았다고 합시다. 만약 동네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라면 남자 손님에겐 액션 코미디 멜로 순으로 여자 손님에겐 반대 순서로 추천해주면 그만이었겠죠. 손님은 추천해준 영화가 재미없으면 다른 비디오 가게로 갈아탈 것입니다. 참고로 표만 보면 한 고객이 코미디 영화를 대여할 확률은 2000분의 500, 0.25가 되죠. 이를 사전 확률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 고객이 남자라면 확률은 1000분의 300, 0.3으로 올라가고 여자라면 확률은 1000분의 200, 0.2로 내려가는데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A의 확률은 PA로 나타내지만 사건 B라는 조건 하에 사건 A의 확률은 PA바 B로 나타내죠. 만약 두 사건이 서로 종속적인 관계라면 PA와 PA바 B는 서로 달라질 수 있죠. B라는 조건이 사건 A의 확률에 영향을 준 겁니다. 또한 한 남성 고객이 코미디 배우의 전설 짐 캐리의 에이스 벤츄라 1편과 2편 모두에 별 5개를 체크했다면 다음에 코미디 영화를 대여할 확률은 0.3보다 훨씬 높을 것이며 짐 캐리 주연의 다른 장르를 대여할 확률도 엄청 높겠죠. 다시 말해 사전 확률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를 사후 확률이라고 합니다. DVD 대여가 많아질수록 고객들은 넷플릭스에 엄청난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개인별로 사후 확률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넷플릭스는 고객의 취향을 고객 자신보다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넷플릭스를 오늘날 OTT의 제왕으로 만든 추천 알고리즘은 270년 전 한 장로교 목사의 위대한 통찰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분이 바로 토머스 베이즈입니다. 1701년 영국 런던의 한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난 베이즈는 수학 신동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으나 당시 영국 사회는 종교적 관용이란 없는 곳이었죠.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에 갈만한 실력이었지만 장로교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베이즈는 차선책으로 에딘버러 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합니다. 목사가 된 베이즈는 수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비슷한 처지의 아마추어 수학자 모임을 만듭니다. 이 모임에서 베이즈는 케임브리지도 옥스퍼드도 해내지 못했던 위대한 확률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베이즈 정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정리를 이용하여 사전 확률 PA를 사후 확률 PA바 B로 보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의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요? 물론 인공위성이 가이드해주는 GPS도 있죠. 하지만 스마트폰의 GPS는
5초 후 캥거루가 지나갑니다. 돌발 상황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위치에 따른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슬램입니다. 이는 동시위치 파악과 지도 작성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차는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여 매 순간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이 센서에는 카메라와 레이더도 있지만 핵심 센서는 라이다입니다. 라이다는 빛과 레이더의 합성어로 레이저를 원형으로 발사해 주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으로 매 순간 도로 위의 확률을 예측하는 것이죠. 5초 후 캥거루를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면 자율주행차는 선택을 바꿀 것입니다. 슬램의 핵심 원리도 베이지 정리입니다. GPS에서 경로의 사전 확률을 제공받는다면 슬램에서 매 순간 사후 확률을 보정받는 것이죠. 자율주행차는 자신을 베이지 도로에서 이동하는 확률 한 방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베이지 정리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죠.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은 2차 대전 당시 난공불락의 독일군 암호 에니그마를 베이지 정리를 이용하여 풀어냅니다. 에니그마는 강력한 회전자가 알파벳을 다른 알파벳으로 24시간마다 바꾸는 시스템으로 알파벳 한 문자를 랜덤으로 맞힐 사전 확률은 25분의 1. 암호를 랜덤으로 푼다는 것은 원숭이가 자판을 두들겨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완성하는 것과 비슷한 확률이었죠. 하지만 알파벳 E는 G보다 많이 사용되며 FIR 뒤에 E가 나올 확률은 절대적으로 높겠죠. 다시 말해 E라는 특정한 문자가 나올 확률은 기계의 배선, 앞뒤 문자, 기상조건, 작전 상황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달라지는 것. 튜링은 봄베라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 발빠른 사후 확률 계산으로 에니그마를 풀어낼 수 있었죠. 앨런 튜링이 속해 있던 영국 블래틀리 파크의 GCNCS 팀, 본 노이만이 속해 있던 미국 로스앨러머스의 맨해튼 프로젝트 팀, 뭐 이 정도 급은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 미국 컬럼비아에는 SRG, 엄청난 통계팀이 있었죠. 이 팀이 뜬 건 헝가리의 천재 수학자 폰 에이브라임 왈드 덕분이었습니다. 1943년 8월 독일 공습에서 연합군은 하루 만에 376대의 B-17 전투기 중 60대를 잃었습니다. 귀환한 316대의 전투기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표를 얻게 되었죠. 군 수뇌부는 귀환한 전투기의 총알 자국이 주로 동체에 나 있는 것을 보고 동체를 집중 수리하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잠깐! 왈드가 등장합니다. 귀환한 전투기가 엔진이나 조종석 손상이 적다는 것은 총알을 랜덤으로 맞는다고 가정할 때 격추된 전투기는 오히려 조종석이나 엔진 손상이 많았다는 것. 동체를 수리하는 건 심혈관 환자의 팔에 깁스를 하는 격이었죠. 또한 왈드는 손상 부위의 결과에 따른 교차표를 작성하여 표의 물음표 부분을 추정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엔진 손상이 귀환하지 못하는 치명적 원인임을 밝혀냅니다. 오늘날 이를 생존자 편향 오류라고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므로 생기는 오해였죠. 왈드가 오해를 풀어준 덕분에 연합군은 전투기 손실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의 진짜 영웅은 베이지 정리였습니다. (270년) 전 한 목사의 위대한 통찰이 이렇게나 엄청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도서출판 더 퀘스트에서 출간한 수학의 쓸모와 수학의 힘을 레퍼런스로 만들었습니다. 수학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학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도대체 수학을 얼마나 알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제 대답은 언제나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지식에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면 된다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은 이런 인사이트를 키워주는 좋은 책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결국 수학적인 것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패티였습니다. 바이.